굿모닝 마켓입니다. 굿모닝은 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너마저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줄어드는 듯 했지만 이날 크레딧 스위스를 중심으로 금융업계에 돌풍이 다시 불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영은행 회장이 크레딧 스위스에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게 본격적인 돌풍의 시작이었는데요. 회장의 발언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규제 때문에 우리가 크레딧 스위스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돼 더 많은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나마 스위스 당국이 필요할 경우 크레딧 스위스에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요 지수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탔던 주요 지수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입니다. 장중 600포인트가량 하락했던 다우 지수 0.87%로 하락률을 줄이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빨간불을 켰고요. S&P 500 지수 역시 낙폭을 줄이면서 0.7% 하락률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플러스 가까스로 유지했고요. 나스닥 지수 0.05% 오르면서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도 보시죠. 섹터별로 보면 금융 에너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보기술 섹터는 그래도 초록불을 켰죠. 각각 은행발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금융이 좀 부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섹터, 정보기술 섹터가 오름세를 보였던 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끝났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장은 3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전날 대비 20%포인트 정도 더 커진 것에 이어서 또 현지 시간 오후 5시 기준으로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소폭 웃돌기도 했는데요. 시장은 연준이 6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CME 패드워치의 기준금리 전망치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6월부터 기준금리가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는 것 보이시죠? 또 한때 6%까지도 봤던 최종금리 전망치가 5% 수준에서 현재 멈춰 있는데요. 시장은 지금 상황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편 과거를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거나 금리 인하가 예상될 때 시장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빅쇼트의 실존 인물 스티브 아이즈먼은 만약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무서워해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몇 시간 또 며칠은 호재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도 무서워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수요일장 성장주 아웃퍼폼에 일침을 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수요일장의 혼돈의 중심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있었죠. 크레딧 스위스가 2021년, 2022년 보고서에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안 그래도 공포가 컸는데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영은행 회장의 발언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크게 폭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 스위스 거래소에서 이렇게 이 스위스 프랑 아래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2대 은행이어서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텐데요. 이 CS의 추락이 미국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어도 은행에 대한 투자자 신뢰는 저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오한다 수석 시장 분석가는 어느 은행이든지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월가의 큰손 블랙록의 회장마저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전날 반등했던 미국의 은행주 그러니 다시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파산 은행으로 지목됐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21.3% 폭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팩웨스트 그리고 자이언스 뱅커프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역은행 주가를 추종하는 KRE ETF를 보면 지역은행주의 부진을 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형은행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JP모건이 4.72% 내렸고요. 시티그룹도 5.4% 하락을 했죠. 또 이번 금융업계 불안이 단순히 금융업계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골드만삭스는 중소형 은행이 미국 대출의 5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보수적인 태도는 경제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정확히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2%로 이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전날 23에서 진정이 됐었는데 이날 다시 10% 급등을 하면서 26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변동성 지수마저 큰 변동성을 보이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흘러가는 시장이라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편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없었다면 이날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예상외로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했는데 뜻밖의 하락이었죠. 또 전년 동기 대비로도 4.6%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 상승률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아직 기저물가가 잡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냉각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4%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 소비자들도 보수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죠. 예상 밖의 하락한 PPI 그리고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소매 판매는 크레딧 스위스 사태와 더불어서 금리 동결론을 부추겼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크레딧 스위스까지 유럽 주요국 증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루 만에 3% 이상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은행발 충격이 있을 때마다 3% 하락률 기록 중인 유럽 증시입니다. 이 하락장 중심에는 역시 은행주가 있었죠. 영국의 HSBC 주가 함께 보시죠. 영국의 HSBC의 주가 3.9% 하락했고요.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8.7%,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도 12%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보니 오늘 아시아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긴장이 되죠. 어제는 훈풍을 이어받아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바짝 오늘은 긴장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 3,27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3,200만 원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죠. 은행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채권 수익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 아래로 내려오면서 3.8%대 기록했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3.4% 기록 중입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이죠. 금값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1%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 국제유가 하락세 이어가면서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1년 4개월여 만에 배럴당 $70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